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깜깜한 극장에 들어가 객석에 앉으면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을 벗어나 바라본 무대 위에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짙은 여운과 교훈을 얻어가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무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저는 왓츠 온 더 스테이지의 진행자 이수영입니다. 자, 왓츠 온 더 스테이지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뮤지컬은 무엇일까요?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예쁜 꽃을 피울 작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뮤지컬 베르테르입니다. 금빛의 해바라기가 가득한 베르테르의 서정적인 무대 속으로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소개할 베르테르 속 넘버를 들으면서 왓츠 온 더 스테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하룻밤이 천년 하룻밤 꿈이 만년 그대를 만나고파 긴긴 밤 뜬 눈으로 지샜네 그대가 오시면 어떻게 맞아야 하나 그리움 너무 깊어 참아 안을 수 없을지 몰라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그대에게 홀리어 이곳까지 와버렸네 밤새도록 넘쳐난 사랑의 말들 입술마저 타는 듯 목마른 시간 하룻밤이 천년 하룻밤 꿈이 만년 그대를 만나고파 긴긴 밤 뜬 눈으로 지샜네 뮤지컬 베르테르를 대표하는 넘버 하룻밤이 천년 듣고 왔습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하루가 꼭 천년만년인 것만 같다고 말하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을 볼 생각에 들뜬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했는데요. 덕분에 저도 괜히 함께 설레는 듯합니다. 자, 그럼 작품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작품은 바라임이라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행을 온 한 이방인, 베르테르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많은 이가 여유를 즐기며 쉬고 있는 바라임의 한 광장. 그곳에서 베르테르는 컨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덜컹거리는 수레소리와 함께 발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말괄량이 아가씨, 롯데였습니다. 롯데는 자신의 하녀와 함께 광장에서 자석산의 전설이라는 인형극을 펼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수도 없이 봤던 건지 롯데에게 자연스럽게 인형 소품들을 건네받고 얼른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며 재촉하기도 하죠. 반짝이는 눈으로 어느 왕자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는 롯데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건 롯데를 처음 본 베르테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테르와 롯데는 시문학을 사랑한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유대감을 느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갈수록 롯데의 싱그러움에 매료되고 롯데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죠. 수많은 고민 끝에 베르테르는 롯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내어 롯데를 찾아간 그 순간, 롯데의 저택은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서 베르테르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바로 롯데의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이 몰랐던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와중에 그녀가 약혼자와 함께하는 모습까지 마주하다니. 베르테르는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베르테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그들을 외면하기 위해 바라임을 떠나버리고 돌연 모습을 감춰버리죠. 다시 정처 없는 여행을 하며 롯데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베르테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롯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뮤지컬 베르테르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걸 알아도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베르테르와 롯데는 서로 좋아하는 책과 작가를 이야기하며 친구가 되어갑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이렇게까지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싶었죠. 첫 만남 이후에 다시 만날 줄은 몰라서였을까요? 두 사람에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듯합니다. 이때 부르는 넘버, 우리는 듣고 오겠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이 리본이 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만날 줄은 몰랐죠. 우연히 마주쳤으니 지나가는 여우비처럼 누구나 그렇듯이 내 생각도 역시 그랬죠. 우연히 마주쳤으니 지나가는 소낙비처럼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나 다시 만나고 그러다 문득 선물을 주고받죠. 그리고 친구가 되어 어린 시절에 옛날 얘기 나누면 잠깐 사이 우리는 친구. 처음엔 누구나 낯설어 하죠. 어색하고 얼굴은 붉어져 공연한
고민만 했죠. 누구나 그렇듯이 내 생각도 역시 그랬죠. 친해질 수 있을까 두렵고 새침하고 겸연쩍은 얼굴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나 다시 만나고 그러다 서로를 느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누면 잠깐 사이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뮤지컬 베르테르는 고전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뮤지컬 초연 당시에는 소설과 동명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고전파를 대표하는 독일의 대문호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인데요. 1774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독자가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죠. 많은 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베르테르의 고뇌와 아픔은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대명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작가 괴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점인데요. 괴테는 문학가이자 동시에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습생으로서 제국 고등법원이 있는 베칠라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국 괴테는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을 외면하며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선 더 슬픈 비보를 듣게 됐는데요. 바로 자신의 고향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 연심을 품었다가 절망에 빠졌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친구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분명 우연이었겠지만 괴테는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홀린 것처럼 글을 쓰며 자신과 친구의 이야기를 엮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완성했습니다. 무려 약 3개월 만의 말이에요. 앞서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기는 가히 상상 이상이었다고 해요. 소설에서 묘사된 주인공 베르테르의 패션까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베르테르처럼 파란 상의와 노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실현당한 사람들이 소설 내용처럼 모방 자살을 하는 일이 줄지어 일어나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문제작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심리 용어도 만들어졌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자극받아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따라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베르테르는 질풍노도 시대의 상징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원작 소설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자석산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는 베르테르가 할머니께 자석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뮤지컬에선 롯데가 인형극을 통해 직접 들려주는데요. 자석산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저희 함께
롯데가 들려주는 인형극을 만나볼까요? 뮤지컬 베르테르의 넘버, 자석산의 전설, 듣고 오겠습니다. 왕자의 모험, 자석산 편. 왕자의 배는 지쳐갔습니다. 바다는 끝도 없이 넓어져만 갔습니다. 사방은 오로지 검은 바다와 수평선. 바다는 가도 가도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바다 위를 불규칙하게 나르던 물새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기분을 상하게 할 것만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파도는 사라지고 바람도 찾지 못해 소리마저 사라진 침묵의 머나먼 바다 몸을 찾았다 난 왕자의 거대한 배 오랜 여행 지쳐서 그리워 사무친 육지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에 홀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향이 떠올라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왕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섬은 자석산이다. 자석산에 끌려간 배는 산산이 부서지어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네. 선원과 승객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소리에 섞여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던 쇠붙이들이, 배의 중요한 부분을 고정하고 있던 쇠붙이들이 삐걱거리며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쇠붙이들은 우리 가슴속 심장처럼 쉽게 뜨거워지는 것들이어서 잊고 있던 자신의 정열이라도 되살아나 불처럼 타오르는 줄 알고 요란한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배는 두려워 생각했습니다. 저 산이 나를 부른다. 어서 내게 오세요. 작은 호기심에 이끌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배는 무너져간다. 이 배는 침몰해간다.
자석산 이야기 잘 듣고 오셨나요? 소설에서는 아주 짧게 언급되고 말지만 뮤지컬에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짧게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속 주인공인 왕자는 항해하던 중 자석산을 만나게 됩니다. 자석산은 왕자가 타고 있던 배의 쇠붙이를 끌어당겼고 배는 그만 침몰해버리고 말죠. 혹시 이 자석산의 전설을 듣고 뭔가 겹쳐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베르테르와 롯데의 이야기와 닮아 있죠. 극 초반에 등장하는 이 자석산의 전설은 베르테르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어요. 롯데는 자석산처럼 베르테르를 끌어당기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베르테르는 호기심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테르는 해바라기처럼 롯데를 바라기만 합니다. 작품의 시작에서도 베르테르가 롯데에게 고백하기 위해 든 꽃다발에도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등장하는 이 해바라기는 베르테르의 상징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해바라기의 꽃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편단심 또는 기다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롯데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는 베르테르가 떠오르지 않나요? 베르테르에게 롯데는 반짝이고 따사로운 햇살이자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석산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롯데에게 베르테르가 가지는 극단적인 감정을 관객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들은 넘버를 통해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물들의 감정선을 잘 표현해줍니다. 피아노 1개와 10개의 현악기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는 마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데요. 애잔하고 힘있는 선율로 인물들이 느끼는 사랑, 열망, 절망, 인물들 간의 감정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르테르의 대표 넘버를 들으면서 음악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베르테르는 롯데를 떠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을 어찌할 줄 모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롯데를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해지다가도 다시 슬픔에 빠져버리고 말죠. 베르테르의 애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넘버. 발길을 뗄 수 없으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어쩌면 그렇게 해맑을 수 있는지 당신의 그 미소만큼씩 내 맘은 나처럼 가라앉는데 그댄 어쩌면 그렇게도 눈부실 수 있는지 당신의 그 환한 빛만큼씩 내 맘에 그림자가 지는데 나 그대 이제 이별 고하려는데 내 입술이 얼음처럼 붙어버리면 나 그대를 참아 떠나려는데 내 발길이 붙어서 뗄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뮤지컬 베르테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큰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뮤지컬 베르테르는 공연 2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월에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까요.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What's on the Stage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쁜 해바라기가 피어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뮤지컬 베르테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한 이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 UBS